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십니다. 넷플릭스가 기획한 최초의 한국 영화 모럴센스가 지난 11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영화는 넷플릭스가 기획한 영화가 아닌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이 되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한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옥자의 경우 한국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긴 하지만 넷플릭스가 기획을 한 영화는 아니라는 점과 미국의 제작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조금 덜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아이유를 주인공으로 하여서 4편의 단편 영화로 구성된 페르소나가 있긴 했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시리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직접 기획한 첫 한국 영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기대점은 성 패티 씨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과 그런 내용의 주인공의 아이돌 출신 두 배우인 소녀시대 사연 유키스 출신의 이준영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점에서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캐스팅을 한 것이 영화의 소재가 성 패티 씨라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높은 수위의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영화가 소재인 만큼 자칫하면 높은 수위의 영화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점을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럴센스는 어떠했는가?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넷플릭스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모든 작품에 막 힘을 줄 수는 없겠죠. 이 정도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라면 굳이 청부를 달고 나왔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굳이 영화화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영화 중반까지는 나름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로맨스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로맨스를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진전되고 두 사람의 플레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살짝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출이 없어서 청부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영화 자체가 흥미롭게 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 취향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야하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향을 가진 인물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플레이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 매력인지 간접 체험을 해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야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등장하는 플레이 장면들은 정말 관심이 안 가는 장면들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설명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나오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가장 크게는 캐릭터의 개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물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현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언급되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 사실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도 않고요. 이것이 성취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인물이 서로의 인간적인 매력에 의해서 끌리게 되는 거지 이 성취향과는 정말 상관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독특한 성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거나 취향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키려면 그것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로맨스에 집중하려면 로맨스에 집중하되 취향이 조금 독특한 인물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이도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적 취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느낌, 반대를 위한 반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 영화의 결말부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영화의 마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올바른 방향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개화를 하는 듯한, 억지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전에 리뷰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극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화 곳곳에 이런 장치들을 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마저도 그 메시지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의 재미도 놓치고 영화의 메시지도 임팩트 있게 그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그려내려면은 일단 이 인물에 좀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물에 공감이 되려면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순 킬링타임용으로 나온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 흥미롭지 않았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나
좋아하면 울리는 나 홀로 그대와 같이 큰 스케일의 작품이 아니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급했던 작품들은 그 타겟층이 명확하게 보이는 작품들이었죠. 특히나 좋아하면 울리는 이나 나 홀로 그대의 경우 소재도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게 중심이 되는 소재라는 측면에서 소재가 힘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였습니다. 모럴센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에서 성 패티시라는 소재를 빼고 진행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이 중간중간에 플레이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야하진 않은데 이거 괜히 눈치 보이게 만드는 장면들이라서 혼자 사는 분들이 혼자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보면서 온전히 영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 분명 중간에 딴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리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리뷰를 목적으로 사실 영화를 시청을 했는데 이거 리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리뷰를 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짧게 하고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또 막상 말을 시작하니까 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야기가 크게 흥미롭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럴센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